자,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세상 일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 그죠? 이건 누구나는 아니지만 배워요. 뭐든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 배우는 사람 1번. 2번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운 것을 익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배우고 익힌 것을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불교계에도 배우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것을 그 배운 이치를 자기 것으로 익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히는 거. 그런데 이 익히는 게 왜 힘드냐면은 배우는 거는 책가방 들고 자꾸 와. 책가방 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가면 뭐 뒷전에서 흐르기도 하고 뭐 배운다는 것도 그 정도가 다 그 심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익히는 것부터는 배우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익히는 것부터는 자기 주도적인 그 주도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도학습. 주도적인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많이 첨부가 돼야 돼요. 익히는 것부터는. 자기의 그 주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돼야 돼서 배우고 그 다음 익히는 거는 배우고 하는 사람보다는 숫자가 더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거기서 이치를 말하자면 얻는다고 할까? 이치를 깨친다고 할까? 깨쳐서 굴리는 사람은 더 숫자가 확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말하자면 자기의 원에 의해서 자기의 열정,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일어나죠. 네. 아주 굳고 또 큰 원이 있으면 거기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이라는 건 순수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열정이 일어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원천이 돼요. 이 열정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은 그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의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에 왜 왔는지, 나는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크게 제일 앞에 질문이 그렇게 해놨죠. 내가 왜 선언에 왔는지. 두 번째는 내 전 생명을 통해서 서원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이 생에서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 단계로 내가 질문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가지라도 괜찮거든요. 아주 간단 명료한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행동으로 낳게 하고 그 행동은 그 원은 그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굴리고, 특히 익히고부터는 자기의 아주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선원장을 맡았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원노트에 쓰기를 10년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10년 단위로 저는 이거를 그 선원장 역할을 해나가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10년은 말하자면 기초를 닦는 단계, 10년은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그 공부 윤곽과 바탕을 하고 일과 굴리게 하고 이런 거를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가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니까 2022년부터 제가 올해 이제 68세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78세 되는 것이 10년이거든요. 10년 그 동안에는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새말귀를 아주 심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심화하는 작업을 해서 보림선언에 공부를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초견성은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는 매일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좋은 도반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렇게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시는 도반님들은 굉장히 전 인구 70억이면 한 100만 대 1? 100만 대 1도 넘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와 있습니다. 각 개인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기만 하면 저는 목매달아서 그 강아지처럼 이렇게 뭐 묶어서 끌고 가고 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이런 목매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보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지결 적어도 초견성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끄는 것이 제 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충실히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서 반드시 우리가 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 능음경 그걸 했는데 능음경을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좌선 및 반문 공부를 할 차례죠. 그래서 좌선 이제 이 좌선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뭐 절에는 쭉 다니면서 연불도 하고 이제 그 사경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절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좌선을 이제 좀 쭉 해야 되는데 좌선은 그 선 중에서 하나입니다. 행, 주, 좌와가 다 선이에요. 행, 움직이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좌선을 앉아서 하면 마음이 가라앉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좌선을 이제 시키는데 좌선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인데 아이고 뭐 이 나이 때까지 뭐 숨 쉬고 살았고 내가 지금도 숨 쉬고 숨 1분만 안 쉬면 죽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이 호흡을 해보면 자기 숨인데도 잘 안 쉬어집니다. 그 희한한 일입니다.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시키는데 호흡할 때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게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몸을 비튼다든지 굽어 있다든지 이러면 여기 복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압박을 받아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 척추를 쭉 바로 세워야 됩니다. 척추를 쭉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자연스럽게 척추 위에 살짝 얹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이 복직근이랄지 뒤에 기립근이랄지 어깨랄지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하단전에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좌선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쉬기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좌선을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외로 앉는 것만 그거 아니라 가외로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근육들이 나이가 들어도 잘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직접 몸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요거는 자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전부 다 하계정진인가 그때 굉장히 이거 그걸로도 해놨지. 올려도 놨지요. 예, 카페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카페 어디에 올려져 있지? 무슨 정진 때 올려져 있죠? 아니요, 금요법회하고 일요법회 두 중에 자세를 같이. 금요법회, 일요법회. 금요법회도 하고 일요법회도 다시 또 한 번.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쭉 선원장 보면 뭐 정진 이런 데서 자기가 자세를 찾아서 그걸 읽어보시라.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면은 호흡을 하면서 변하는 몸과 생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뭐 이런저런 것이 막 몸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되면 아랫배가 뜨뜻해지기도 하고 또 편안해지기도 해요.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음이 들뜨면 들뜰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오니까 막 상기가 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꾸만 아래로 무게중심이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 바닥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곳하고 딱 거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척추가 쭉 펴집니다. 호흡을 바르게 자기가 쭉 했다 이러면 척추는 저절로 바르게 펴집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가. 스스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전을 보면서 호흡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지금 단전을 보면서 하는 분은 지금 김은숙 보살님하고 천상마 보살님 두 분이 지금 새로 오셔서 그렇게 하죠. 단전을 본다는 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앉았을 때 정말 마음이 산란하고 잘 안 될 때 단전을 보는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정말로 문제 없어요. 근데 이 훈련을 자기가 별로 안 했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 지금 이제 홍정화 도바님하고 김영란 도바님하고 정자윤 도바님하고 이현숙 도바님은 그 장강에 코가 있다 생각해서 장강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라고 했죠. 그러면 장강에 의식이 가 있고 장강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 홍정화 도바님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단전할 때보다 장강에 코가 있고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강하죠. 잘 되죠. 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에 무슨 일이 있고 건강도 지금 매우 아프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단전
내 의식을 딱 먹고 그냥 단전만 가만히 보고 있든지, 아니면 장강에, 이제 장강으로 많이 훈련이, 이제 뒤에는 장강으로 쭉 하니까 장강을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장강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면 거기에 아픈 거는 아프다라고 하는 그 통증을 아는 그 마음에 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 장강이나 단전에 가만히 보고 있는 거. 그 가만히 보고 있는 그거를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보면 호흡을 그냥 오롯이 하고 있는가, 그냥 오롯이 한다는 의미를 실제로 알고 있는가, 그냥 오롯이 할 때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거 그냥 오롯이 한다는 것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넣어놨어요.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되냐, 그냥 오롯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롯이요. 그냥 오롯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해보면 마음이, 만약에 그냥 오롯이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매일 혼자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될 수 있으면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짬짬이 그 틈새 시간에도 꾸준히 이제 하면 됩니다. 길 걸을 때는 단전에다가 의식을 또는 장강에 의식을 딱 두고 걸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른 일 할 때도 딱 장강이나 단전에 의식을 딱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늘 한 곳에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막 벌벌벌벌 막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걸을 때도 이제 지금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단전에 의식을 두는 건 단전에 의식을 두고, 장강에 의식을 두는 장강에 가만, 전철 탈 때도 가만히 앉아서 장강에 딱 의식을 두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늘 한 곳에 딱 가 있는 훈련이 돼서 나중에 이제 반문 공부를 한다든지 모습 공식을 한다든지 뭐 새말기를 할 때 그냥 도움이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자,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홍정아 도가님 한번 물어볼까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모습 공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 김영란 도가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이은숙 도가님은요? 호흡을 놓쳤을 때 다시 그냥 놓쳤네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서 그냥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은숙 도가님 한번 물어볼까요? 해제해야 됩니다. 음을 해제해야 됩니다. 마이크. 네, 호흡을 다시 길게 내쉬고 짧게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을 다시 봅니다.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수림이 한번 말해볼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그 다음에, 저기, 효정거사님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단전을 가만히 봅니다. 네네. 물론 모습 공식을 해서 그런 마음도 가라앉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시기도 했지만 단전을 그냥 가만히 봅니다. 단전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단전 이제 지금 홍정아 도반님은 장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강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호흡이 잘 안 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컨디션이 안 좋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고 복잡하든지 관계가 뭐 삐뚤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막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전이나 장강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십시오.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될 때, 이게 막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될 때, 막 이게 왜 잘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더 그냥 다그치면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살살 보듬어야 되지요.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강에다 가만히 의식을 두십시오. 의식을 두어서 이것이 평상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또 요게 또 문제라. 잘 안 될 때는 또 근데 또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김광현 도가님,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잘 될 때요. 네네네.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저기 장혜원 도반님,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모습 공식으로 내리고 하든지 아니면 단전을 보고 다시 합니다. 네. 이게 좀 잘 되는 게 몇 호흡만 가면 호흡이 잘 되네 이 생각이 그냥 나. 그냥. 이럴 때 진짜 모습 공식이 필요하거든. 잘 된다는 생각을 여지없이 탁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모습 공식으로 자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잘 안 될 때는 뒤를 돌아보죠. 잘 안 될 때는 내가 아쉬우니까 자꾸만 돌아봐서 그것을 잘 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나갈 때, 잘 될 때, 사람이 되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또 잘 될 때 있잖아요. 아, 그때 진짜 모습 공식이 필요한데 그때 모습 공식 잘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문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하면 잘 될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잘난 체 하고 안다는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네, 뭐 이게 법신짜리인가, 뭐 오만 생각이 다 나. 근데 그때는 잘 나가고 있어서 그게 분별심인 줄 번뇌인 줄을 몰라. 본인이 탁 못 잡아. 지금 처음 공부를 할 때는요, 그만큼 이 번뇌도 거칠어요. 거친 번뇌예요. 거친 번뇌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저기 뭐 돌에 퍽 부딪힌다든지 돌을 콕 밟으면 벌써 감각이 확 오잖아요. 근데 너무 미세해서 밟아도 잘 몰라. 그런 거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미세 번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번뇌는 오히려 톡톡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잘 내가 그래도 모습 공식 가지고 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미세한 번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깊이 하면 할수록 이 미세번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모습 공식을 가지고 여지없이 그 번뇌거든요. 번뇌를 탁 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처음에는 몰라서 못 치고, 그 다음에 아까워서 못 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계가 되게 좋고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몸에 막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 진짜 또 하고 싶거든. 그 다음에 앉으면 그걸 리바이벌 또 하고 싶어. 그런 마음, 그거 다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거는 스스로 전부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문 공부는 지금 몇 분한테는 조금 시기상조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반문 공부가 뭔가? 반문 공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문 공부가 뭔가? 자, 오명도가님, 반문 공부가 뭐지요? 듣는 마음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자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지요. 네.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지요. 요 돌이켜 듣는 것이 문성입니다.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은 문정에 해당이 되고, 그 문정을 돌이켜 듣는 것은 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관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성이 바로 우리 보리열반 깨달은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그래서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현재 반문 공부는 내 바깥에 있는 소리, 또 없는 소리, 내 안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들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방편을 빌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근을 하게 하죠.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근을 해서,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만 오롯이 들리는 딱 때가 와. 그런데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 그 마음 1단계, 그 마음. 그러니까 1단계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해서 일단 들어. 그 듣는 마음이 성성해. 그래서 그 성성할 때 다시 돌이켜 듣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죠.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러한 상황이구나, 저러한 상황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답을 하십시오. 내가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저는 되게 잘 써먹는 글귀가 있죠.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매일에 꾸준히가 들어가 있겠지만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 혼자 스스로. 수리마, 그렇지? 매일 혼자 스스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야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익히는 과정이죠. 지금 반문 공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매일 혼자 스스로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하는 거는 자기가 익히는 과정이에요. 익히는 과정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 여기 그 무용도가님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고, 지금 허상월 도가님하고 해안도가님하고 저기 원명도가님하고 일초도가님은 그 또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 도가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묘강이는 또 배우도 하면서 디렉도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전업주부를 하고 또 아기도 키우고 그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지금 일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 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구력이 있어요. 전역주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구력이 있는 거죠. 자, 해보면 그 경험치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직접 그걸 임상을 한다고 하죠. 임상을 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관계는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서 직접 경험으로 터득을 하는 거나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해보시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배워 지금. 그러니까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듣는 그 마음, 있는 소리를 듣는다, 없는 소리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이렇게 다 알아. 이거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 문성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우리의 성품자리다. 그걸 깨치면 바로 견성이다. 뭐 이렇게 다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일정 시간을 내서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이거는 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자기 직군에 되고 있는 사람은 문 안 열면 안 되죠. 매일 문을 열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문을 열면 돈도 벌리죠. 만약에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보답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가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럼 회사 갈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내 성품을 봐야 되겠다. 견성을. 이런 마음 하나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 하나로 해요. 하면은 반드시 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대급부가 있죠. 생활이 이미 변해버리니까요. 자기가 변하니까. 그러기는 하나,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1순위에 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지금 급하지는 않으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 내 인생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1시간 뒤에 죽는다. 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 뒤에 죽어요. 김광현 보살님 제일 아쉬운 게 뭔가요? 1시간 뒤에 죽을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뭘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그럼 만약 1시간 뒤에 죽는다고 합시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죽는다는 것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배님부터 순서대로 쭉 나이가 있어요. 그지요? 수림이 같지. 수림이 위에 법계고 있는데 우리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안 갑니다. 날 때는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순서대로 왔지요. 근데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갑니다. 죽는 거는 따는 당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1시간 뒤에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하고는 친구거든요. 죽는 거하고는 친구예요. 항상 죽는 거하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몸뚱이는 변하는 거라서 죽는 거하고 팔짱을 꼭 끼고 다녀. 장혜원보살님. 네. 장혜원보살님 제일 친한 친구가 죽는 거예요. 죽음.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두려워하면 되나요? 제일 24시간 붙어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좀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사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시간 뒤에 죽으면 제일 아쉬웠던 게 뭘까 생각을 해봐서 그 아쉬웠던 거를 내가 지금부터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순서가 이제 1, 2, 3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할 때는 특히 숨을 길게 내쉬어야 될 때는 항상 1번을 따라가는 겁니다. 1번이요.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원노트에 우리가 써보지 않습니까? 결정을 할 때는 항상 1번을 따라가야 됩니다. 1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결정을 내릴 때 1번을 따라가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1번을 놔두고 2번을 따라갔다? 그러면 1번을 할 걸 하는 후회가 늘 남지요. 네, 그래서 1번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할 때 1번이 무언가를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1번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하고 있는가, 이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오롯이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 우리 자꾸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이거를 하면 내가 깨닫겠지. 뭔가를 얻겠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만 오롯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애기 보고 네 허공으로서의 나 해봐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 걔가 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깨닫겠다든지 뭐 그걸 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지. 바보한테 말했어. 네 허공으로서의 나 해봐. 그럼 그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우리는 좀 똑똑해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결과치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요령을 자꾸 피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또 호흡에 맞춰서 한다네.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장강에다가 계속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것도 잘 됩니다. 그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이 쭉 한 3년 좀 해버렸으면 그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라 할 때는 잘 안 됐거든. 안 했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낸 게 장강에 입이 있다. 호흡할 때는 장강에 코가 있다 이랬잖아요. 장강에 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 장강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뭐 장강 갔다가 어쩌다 할 것도 없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돼요. 근데 또 허공으로서의 나를 호흡에 또 맞춰서 한다네. 아, 숨이야 지가 알아서 들이쉴 때 되면 들이쉬고 내쉴 때 되면 내쉬겠지.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호흡에 맞춰서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스님이 있어?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잖아. 내가 숨이 다 막 가쁘면 어떻게 그걸 맞출래?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맞출래? 숨이 막 가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숨은 지가 쉴 거야. 그냥 알아서 이 생체가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알아서 지가 숨을 쉴 거라고. 그냥 호흡은 숨한테 맡겨놔. 그냥 맡겨놓고 그냥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 그것만 하라고. 아이고 이거를 호흡에 맞추려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또 삐끄러지네. 호흡하고 또 안 맞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다시 해야 되네. 해안보살님 지금 웃는 거야? 안 웃는 거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거야? 허공으로서의 나만 그냥 하라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고 들이쉬는 숨에 몇 번 맞추고 내쉬는 숨에 몇 번 맞추고 이런데 신경을 다 써.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장강에 입이 있다. 딱 그것만 하면 돼. 장강에 입이 있다. 장강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강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강에 의식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훨씬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다른 생각이 덜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거든. 하면서 막 허공으로서의 나가 막 공 테이프로 막 공회전을 해. 허공으로서의 나 따로 하고 생각 따로 가고 막 이래죠.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든 동 말든 동 공회전 되든 동 말든 동 자꾸만 하는 거지. 오로지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오로지 합니다. 호흡에 맞춰서 하지 마. 수리마. 잘 안 되면 장강에다가 입이 있다. 장강에 의식을 두고 그냥 해. 그냥 하라. 그것도 안 하면 그냥 해. 그냥 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해. 그냥 바보같이 해.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숨도 저절로 이렇게 골라져. 그래도 저절로 집중이 돼. 그 시간까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 요렇게 해서 잘하고 저렇게 해서 잘 되는 요령을 피우지 마라 이 말이야. 잘 되려는 요령을 피우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령을 피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요령 피워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쉬운 점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무영도가님,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쉬운 점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무엇인가요? 없으면 또 없다고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하기가 쉬웠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얘기인데 맨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을 몇 년 전에 정근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가 와닿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걸 그냥 입으로 하는 거여서 그때는 좀 어려웠고 네. 몇 년 공부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한 3년 정도 그냥 버림선언해서 처음에는 앉았을 때 호흡만 꾸준히 하고 장강이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회에 계속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이렇게 이제 저 배우게 되죠.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자, 법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거의 성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10 선배님은요?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다. 됐죠? 저는 그냥 겉돌 수가 있어가지고 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서 앞부분에다가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를 붙여서 성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선으로 겉돌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면 그것은 10 선배님은 의미에다가 자꾸만 의미에다가 자꾸만 그걸 두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 선배님 정도 되시면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만 하십시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의미를 꼭 찍고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것을 그 의미를 말하자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얼마나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나중에 완전히 성품을 다 깨치고 다 깨달으신 분은 졸면서도 성성하고 깨어있을 때도 성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혼침이 되면 안 됩니다. 혼침이 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성이에요. 성성. 그 혼침과 도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중에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큰 마음입니다. 그 혼치면 자꾸만 잠에 떨어지는 것이 혼침이고 도거는 산란한 것을 도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떨어지는 거하고 산란한 것이 공부 중에 큰 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성하게 한다. 도대체 성성하게 한다는 것이 뭐지? 성성하게 한다는 그거를 깨어있다라는 말인데 성성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성성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요것도 너 반문 공부할 때 또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앉을 때 또 이게 행주자화에서 뭐라고 묻는다고 했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자, 저번에 홍정아 도반님 그때 있었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성하느냐? 공부가 성성하냐? 네, 성성하느냐고 물어요. 성성하느냐? 성성하느냐? 성성하느냐는 다른 말로 그 마음 성품 자리에 딱 가 있느냐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뜻인데, 그거 딱 공부할 때 그렇게 묻거든요. 성성하냐? 다른 말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성성하냐? 아니다 하면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성성하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성하냐? 성성하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굉장히 덥고 이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는데 집집마다 에어컨을 다 트니까 에어컨 소리도 많이 들리고, 요새는 또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아주 여러 소리가 이렇게 나지요.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요. 있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듣는 마음이 성성하는 그 단계에 가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빼앗겨. 마음이 그 소리에 딱 머물러 버려. 그러다가도 빨리 그 듣는 마음에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 있는 소리에 그냥 끌려가서, 자,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이제,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러면, 되게 시끄럽게 하네. 이 생각이 먼저 나. 뭐라고 막 소리가 들려. 되게 시끄럽게 하네. 시끄럽게 하네. 이렇게 생각이 탁 난 것은 뭐예요? 소리에 끌려가 버린 거죠.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되게 시끄럽게 하네 하는 순간에 내가 소리에 끌려갔구나. 바로 알아차려버려.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죠. 또 저 사람이 내보고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탐탁치가 않아. 그러면 바로 화가 확 나. 그러면 그것을 듣는 마음에 있지 않고 내가 소리에 끌려가 버린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소리가 나면 또 마음이 확 움직여. 그러면 듣는 마음에 있지 않고 소리에 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이 성성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소리에 끌려가고 그 끌려가서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내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붙잡아서 다시 듣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문 공부가 정말로 대단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십시오. 차도 마시고 초콜릿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십시오. 자,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세상 일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 그죠? 이건 누구나는 아니지만 배워요. 뭐든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 배우는 사람 1번. 2번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배운 것을 익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배우고 익힌 것을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불교계에도 배우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배운 이치를 자기 것으로 익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히는 거. 그런데 이 익히는 게 왜 힘드냐면은 배우는 거는 책가방 들고 자꾸 와. 책가방 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가면 뭐 뒷전에서 흐르기도 하고 뭐 배운다는 것도 그 정도가 다 그 심도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렇게 익히는 것부터는 배우는 것도 그렇죠. 근데 익히는 것부터는 자기 주도적인 그 주도학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도학습. 주도적인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많이 첨부가 돼야 돼요. 익히는 것부터는. 자기의 그 주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첨부가 돼야 돼서 배우고 그다음 익히는 거는 배우고 하는 사람보다는 숫자가 더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거기서 이치를 말하자면 얻는다고 할까? 이치를 깨친다고 할까? 깨쳐서 굴리는 사람은 더 숫자가 확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도적인 말하자면 자기의 원에 의해서 자기의 열정, 원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일어나죠. 네. 아주 굳고 또 큰 원이 있으면 거기서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이라는 건 순수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열정이 일어나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원천이 돼요. 이 열정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은 그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의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에 왜 왔는지, 나는 어떤 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크게 제일 앞에 질문이 그렇게 해놨죠. 내가 왜 선언에 왔는지. 두 번째는 내 전 생명을 통해서 서원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이 생에서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 단계로 내가 그 질문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가지라도 괜찮거든요. 아주 간단 명료한 그 대답을 할 수가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행동으로 낳게 하고 그 행동은 그 서원은 그 원은 그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굴리고, 특히 익히고부터는 자기의 그 아주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선원장을 맡았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원노트에 쓰기를 10년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 10년 단위로 저는 이거를 선원장 역할을 해나가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10년은 말하자면 기초를 닦는 단계, 10년은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하고 일과 굴리게 하고 이런 거를 몸에 익혀야 되거든요.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가 10주년입니다. 10주년이니까 2022년부터 제가 올해 이제 68세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78세 되는 것이 10년이거든요. 10년 그 동안에는 모습 공식, 반문 공부, 새말귀를 아주 심화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심화하는 작업을 해서 보림 선언에 공부를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초견성은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는 매일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좋은 도반 만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렇게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시는 도반님들은 굉장히 전 인구 70억이면 한 100만 대 1? 100만 대 1도 넘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와 있습니다. 각 개인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기만 하면 저는 목매달아서 그 강아지처럼 이렇게 뭐 묶어서 끌고 가고 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이런 목매달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보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에 적어도 초견성은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끄는 것이 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충실히 해야 됩니다. 충실히 해서 반드시 우리가 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능음경 그걸 했는데 능음경은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좌선 및 반문 공부를 할 차례죠. 그래서 좌선 이제 이 좌선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뭐 절에는 쭉 다니면서 연불도 하고 이제 사경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절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좌선을 이제 좀 쭉 해야 되는데 좌선은 뭐 선 중에서 하나입니다. 행, 주, 좌와가 다 선이에요. 행, 움직이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선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좌선을 앉아서 하면 마음이
가라앉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좌선을 이제 시키는데, 좌선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인데, 아이고 뭐 이날 때까지 뭐 숨 쉬고 살았고, 내가 지금도 숨 쉬고 숨 1분만 안 쉬면 죽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이 호흡을 해보면 자기 숨인데도 잘 안 쉬어집니다. 그거 희한한 일입니다. 숨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시키는데, 호흡할 때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게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몸을 비튼다든지 굽어 있다든지 이러면 여기 복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압박을 받아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 척추를 쭉 바로 세워야 됩니다. 척추를 쭉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은 자연스럽게 척추 위에 살짝 얹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이 복직근이랄지 뒤에 기립근이랄지 어깨랄지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하단전에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좌선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쉬기도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좌선을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가외로 앉는 것만 그가 아니라 가외로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근육들이 나이가 들어도 잘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직접 몸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가? 요거는 자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전부 다 하계정진인가 그때 굉장히 이거 그걸로도 해놨지. 올려도 놨지요. 예, 카페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카페 어디에 올려져 있지? 무슨 정진 때 올려져 있죠? 아니요, 금요법회하고 일요법회 두 중에 자세를 같이. 금요법회, 일요법회? 금요법회도 하고 일요법회도 다시 또 한 번.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쭉 선원장 보면 뭐 정진 이런 데서 자기가 자세를 찾아서 그걸 읽어보시라.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면은 호흡을 하면서 변하는 몸과 생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뭐 이런저런 것이 막 몸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되면 아랫배가 뜨뜻해지기도 하고 또 편안해지기도 해요.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음이 들뜨면 들뜰수록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오니까 막 상기가 되고 그러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꾸만 아래로 무게중심이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 바닥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곳하고 딱 거기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척추가 쭉 펴집니다. 호흡을 바르게 자기가 쭉 했다 이러면 척추는 저절로 바르게 펴집니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가. 스스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전을 보면서 호흡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지금 단전을 보면서 하는 분은 지금 김은숙 보살님하고 천상화 보살님 두 분이 지금 새로 오셔서 그렇게 하죠. 단전을 본다는 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앉았을 때 정말 마음이 산란하고 잘 안 될 때 단전을 보는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정말로 문제 없어요. 근데 이 훈련을 자기가 별로 안 했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 지금 이제 홍정화 도반님하고, 김영란 도반님하고, 정자윤 도반님하고, 이현숙 도반님은 그 장강에 코가 있다 생각해서 장강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라고 했죠. 그러면 장강에 의식이 가 있고 장강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 홍정화 도반님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니까 단전할 때보다 장강에 코가 있고 의식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강하죠. 잘 되죠. 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에 무슨 일이 있고 건강도 지금 매우 아프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뭘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단전 내 의식을 딱 보고 그냥 단전만 가만히 보고 있든지 아니면 장강에 이제 장강으로 많이 훈련이 이제 뒤에는 장강으로 쭉 하니까 장강을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장강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하면 거기에 아픈 거는 아프다라고 하는 그 통증을 아는 그 마음에 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 장강이나 단전에 가만히 보고 있는 거. 그 가만히 보고 있는 그거를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원을 보면 호흡을 그냥 오롯이 하고 있는가, 그냥 오롯이 한다는 의미를 실제로 알고 있는가, 그냥 오롯이 할 때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거 그냥 오롯이 한다는 것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넣어놨어요.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되냐? 그냥 오롯이 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롯이요. 그냥 오롯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해보면 마음이. 만약에 그냥 오롯이가 되면 그냥 그대로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매일 혼자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일정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짬짬이 그 틈새 시간에도 꾸준히 이제 하면 됩니다. 길 걸을 때는 단전에다가 의식을 또는 장강에 의식을 딱 두고 걸으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다른 일 할 때도 딱 장강이나 단전에 의식을 딱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늘 한 곳에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막 벌벌벌벌 막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걸을 때도 이제 지금 다른 분은 또 다르게 하고 있지만 지금 단전에 의식을 두는 건 단전에 의식을 두고 장강에 의식을 장강에 가만 전철 탈 때도 가만히 앉아서 장강에 딱 의식을 두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늘 한 곳에 딱 가 있는 훈련이 돼서 나중에 이제 방문 공부를 한다든지 모습 공식을 한다든지 뭐 새말기를 할 때 그냥 도움이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자,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홍정화 도가님 한번 물어볼까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모습 공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 김영란 도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다음 이은숙 도가님은요? 호흡을 놓쳤을 때 다시 그냥 놓쳤네 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서 그냥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 한번 물어볼까요?
해제해야 됩니다. 음을 해제해야 됩니다. 마이크. 네, 호흡을 다시 길게 내쉬고 짧게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을 다시 봅니다.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수림이 한번 말해볼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효정거사님, 호흡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단전을 가만히 봅니다. 네네. 물론 모습공식을 해서 그런 마음도 가라앉지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단전을 그냥 가만히 봅니다. 단전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홍정아 도반님은 장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강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호흡이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컨디션이 안 좋든지 또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고 복잡하든지 관계가 뭐 삐뚤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막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전이나 장강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십시오.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될 때, 이게 막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될 때, 막 이게 왜 잘 안 되냐고 막 이렇게 더 그냥 다그치면 안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살살 보듬어야 되지요.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강에다 가만히 의식을 두십시오. 의식을 두어서 이것이 평상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요게 또 문제라. 잘 안 될 때는 또 근데 또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김광년 도반님,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잘 될 때요. 네네네.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저기 장혜원 도반님, 호흡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모습 공식으로 내리고 하든지 아니면 단전을 보고 다시 합니다. 네. 이게 좀 잘 되는 게 몇 호흡만 가면 호흡이 잘 되네 이 생각이 그냥 나. 그냥. 이럴 때 진짜 모습 공식이 필요하거든. 잘 된다는 생각을 여지없이 탁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모습 공식으로 자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잘 안 될 때는 뒤를 돌아보죠. 잘 안 될 때는 내가 아쉬우니까 자꾸만 돌아봐서 그것을 잘 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나갈 때, 잘 될 때, 사람이 되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또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모습 공식이 필요한데 그때 모습 공식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법문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하면 잘 될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잘난 체 하고 안다는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네, 뭐 이게 법신짜리인가, 뭐 오만 생각이 다 나. 근데 그때는 잘 나가고 있어서 그게 분별심인 줄 번뇌인 줄을 몰라. 본인이 탁
탁 못 잡아. 지금 처음 공부를 할 때는요, 그만큼 이 번뇌도 거칠어요. 거친 번뇌예요. 거친 번뇌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저기 뭐 돌에 퍽 부딪힌다든지 돌을 컥 밟으면 벌써 감각이 확 오잖아요. 근데 너무 미세해서 밟아도 잘 몰라. 그런 거는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미세 번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번뇌는 오히려 톡톡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잘 내가 그래도 모습공식 가지고 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미세한 번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깊이 하면 할수록 이 미세 번뇌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모습공식을 가지고 여지없이 그 번뇌거든요. 번뇌를 탁 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서 못 치고, 그 다음에 아까워서 못 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계가 되게 좋고 굉장히 편안하고 이렇게 몸에 막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 진짜 또 하고 싶거든. 그 다음에 앉으면 그걸 리바이벌 또 하고 싶어. 그런 마음, 그거 다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거는 스스로 전부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문 공부는 지금 몇 분한테는 조금 시기상조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죠. 반문 공부가 뭔가? 반문 공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반문 공부가 뭔가? 자, 오명도가님, 반문 공부가 뭐지요? 듣는 마음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자성을 드러냅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지요. 예.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지요. 요 돌이켜 듣는 것이 문성입니다.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은 문정에 해당이 되고, 그 문정을 돌이켜 듣는 것은 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관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아주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성이 바로 우리 보리열반 깨달은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는 그래서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현재 반문 공부는 맞아, 내 바깥에 있는 소리, 또 없는 소리, 내 안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듣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들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방편을 빌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근을 하게 하죠.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정근을 해서,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만 오롯이 들리는 딱 때가 와. 그런데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 그 마음 1단계, 그 마음. 그러니까 1단계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해서 일단 들어. 그 듣는 마음이 성성해. 그래서 그 성성할 때 다시 돌이켜 듣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죠.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거는 이러한 상황이구나, 저러한 상황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답을 하십시오. 내가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저는 되게 잘 써먹는 글귀가 있죠.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매일의 꾸준히가 들어가 있겠지만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 혼자 스스로. 수리마, 그렇지. 매일 혼자 스스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일정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야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익히는 과정이죠. 지금 반문 공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요거는 지금 매일 혼자 스스로 시간을 내서 꾸준히 하는 것은 자기가 익히는 과정이에요. 익히는 과정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 여기 무용도가님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업이고, 지금 허상월 도가님하고 해안도가님하고 저기 원명도가님하고 일초도가님은 그 또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는 도가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묘강이는 또 배우도 하면서 디렉도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전업주부를 하고 또 아기도 키우고 그렇게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지금 일생을 지금 살아오면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 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구력이 있어요. 전역주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구력이 있는 거죠. 자, 해보면 그 경험치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직접 그걸 임상을 한다고 하죠. 임상을 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관계는 있지만 자기가 거기에서 직접 경험으로 터득을 하는 거나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해보시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배워 지금. 그러니까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듣는 그 마음, 있는 소리를 듣는다, 없는 소리를 듣는다,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이걸 다 알아. 이거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 문성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우리의 성품자리다. 그걸 깨치면 바로 견성이다. 뭐 이렇게 다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것을 일정 시간을 내서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이거는 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자기 직군에 되고 있는 사람은 문 안 열면 안 되죠. 매일 문을 열으셔야 되죠. 그리고 또 문을 열면 돈도 벌리죠. 만약에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보답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를 가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럼 회사 갈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내 성품을 봐야 되겠다. 견성을. 이런 마음 하나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 하나로 해요. 하면은 반드시 뭐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대급부가 있죠. 생활이 이미 변해버리니까요. 자기가 변하니까.
그러기는 하나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가 1순위에 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지금 급하지는 않으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 내 인생에서.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1시간 뒤에 죽는다. 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1시간 뒤에 죽어요. 김광현 보살님 제일 아쉬운 게 뭔가요? 1시간 뒤에 죽을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뭘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탄 거. 만약 1시간 뒤에 죽는다고 합시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죽는다는 것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 선배님부터 순서대로 쭉 나이가 있어요. 그지요? 수림이 같지. 수림이 위에 법계고 있는데 우리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까? 순서대로 안 갑니다. 날 때는 나이가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순서대로 왔지요. 근데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갑니다. 죽는 거는 따는 당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1시간 뒤에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하고는 친구거든요. 죽는 거하고는 친구예요. 항상 죽는 거하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몸뚱이는 변하는 거라서 죽는 거하고 팔짱을 꼭 끼고 다녀. 장현보살님. 네. 장현보살님 제일 친한 친구가 죽는 거예요. 죽음.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두려워하면 되나요? 제일 24시간 붙어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는 게 죽음이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 좀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사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시간 뒤에 죽으면 제일 아쉬웠던 게 뭘까 생각을 해봐서 그 아쉬웠던 거를 내가 지금부터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내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순서가 이제 1, 2, 3이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할 때는 특히 숨을 길게 내쉬어야 될 때는 항상 1번을 따라가는 겁니다. 1번이요.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원노트에 우리가 써보지 않습니까? 결정을 할 때는 항상 1번을 따라가야 됩니다. 1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결정을 내릴 때 1번을 따라가면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1번을 놔두고 2번을 따라갔다? 그러면 1번을 할 걸 하는 후회가 늘 남죠. 네, 그래서 1번을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할 때 1번이 무언가를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1번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그 결정을 할 때.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하고 있는가, 이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오롯이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아. 우리 자꾸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이거를 하면 내가
깨닫겠지. 뭔가를 얻겠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야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만 오롯이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잘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말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애기 보고 네 허공으로서의 나 해봐 이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라. 걔가 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깨닫겠다든지 뭐 그걸 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지. 바보한테 말했어. 네 허공으로서의 나 해봐. 그럼 그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우리는 좀 똑똑해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라고 하면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결과치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요령을 자꾸 피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은 또 호흡에 맞춰서 한다네. 잘 안 되니까 처음에는 장강에다가 계속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이것도 잘 됩니다. 그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이 쭉 한 3년 좀 해버렸으면 그 장강에다가 의식을 딱 두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라 할 때는 잘 안 됐거든. 안 했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낸 게 장강에 입이 있다. 호흡할 때는 장강에 코가 있다 이랬잖아요. 장강에 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 장강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 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뭐 장강 갔다가 어쩌다 할 것도 없어.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돼요. 근데 또 허공으로서의 나를 호흡에 또 맞춰서 한다네. 숨이야 지가 알아서 들이쉴 때 되면 들이쉬고 내쉴 때 되면 내쉬겠지.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호흡에 맞춰서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스님이 있어?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잖아. 내가 숨이 다 막 가쁘면 어떻게 그걸 맞출래?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맞출래? 숨이 막 가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숨은 지가 쉴 거야. 그냥 알아서 이 생체가 지가 살려고 하면 그냥 알아서 지가 숨을 쉴 거라고. 그냥 호흡은 숨한테 맡겨놔. 그냥 맡겨놓고 그냥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 그것만 하라고. 아이고 이거를 호흡에 맞추려다 보니까 가다가 보면 또 삐끄러지네. 호흡하고 또 안 맞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다시 해야 되네. 해안보살님 지금 웃는 거야? 안 웃는 거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거야? 허공으로서의 나만 그냥 하라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고 들이쉬는 숨에 몇 번 맞추고 내쉬는 숨에 몇 번 맞추고 이런데 신경을 다 써.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장강에 입이 있다. 딱 그것만 하면 돼. 장강에 입이 있다. 장강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장강에 입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강에 의식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훨씬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다른 생각이 덜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집중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거든. 하면서 막 허공으로서의 나가 막 공 테이프로 막 공회전을 해. 허공으로서의 나 따로 하고 생각 따로 가고 막 이래지.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든 동 말든 동, 공회전 되든 동 말든 동, 자꾸만 하는 거지. 오로지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오로지 합니다. 호흡에 맞춰서 하지 마, 수리마. 잘 안 되면 장강에다가 입이 있다. 장강에 의식을 두고 그냥 해. 그냥 하라. 그것도 안 하면 그냥 해. 그냥 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해. 그냥 바보같이 해.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숨도 저절로 이렇게 골라져. 그래도 저절로 집중이 돼. 그 시간까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뭘 해서 요렇게 해서 잘하고 저렇게 해서 잘 되는 요령을 피우지 마라 이 말이야. 잘 되려는 요령을 피우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령을 피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요령 피워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쉬운 점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무영도바님,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쉬운 점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무엇인가요? 없으면 또 없다고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하기가 쉬웠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얘기인데 맨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을 몇 년 전에 정근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가 와닿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걸 그냥 입으로 하는 거여서 그때는 좀 어려웠고 네. 몇 년 공부하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이거를 한 3년 정도 그냥 버림선언해서 처음에는 앉았을 때 호흡만 꾸준히 하고 장강히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회에 계속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이렇게 이제 저 배우게 되죠.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자, 법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거의 성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10 선배님은요? 지금 해제가 안 됐습니다. 됐죠? 저는 그냥 겉돌 수가 있어가지고 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서 앞부분에다가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를 붙여서 성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손으로 겉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러면 그것은 10 선배님은 의미에다가 자꾸만 의미에다가 자꾸만 그걸 두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 선배님 정도 되시면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만 하십시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라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의미를 꼭 찍고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것을 그 의미를 말하자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얼마나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나중에
완전히 성품을 다 깨치고 다 깨달으신 분은 졸면서도 성성하고 깨어있을 때도 성성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혼침이 되면 안 됩니다. 혼침이 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성성이에요. 성성. 그 혼침과 도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중에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큰 마음입니다. 그 혼치면 자꾸만 잠에 떨어지는 것이 혼침이고 도거는 산란한 것을 도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떨어지는 거하고 산란한 것이 공부 중에 큰 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성하게 한다. 도대체 성성하게 한다는 것이 뭐지? 성성하게 한다는 그거를 깨어있다라는 말인데 성성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으로 써있나 예?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성성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요것도 너 반문 공부할 때 또 우리가 새말귀를 할 때 앉을 때 또 이게 행주자화에서 뭐라고 묻는다고 했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자, 저번에 홍정아 도반님 그때 있었어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성하냐? 공부가 성성하냐? 네, 성성하느냐가 물어요. 성성하느냐? 성성하느냐? 성성하느냐는 다른 말로 그 마음 성품 자리에 딱 가 있느냐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느냐라는 뜻인데 그거 딱 공부할 때 그렇게 묻거든요. 성성하냐? 다른 말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성성하냐? 아니다 하면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성성하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성하냐? 성성하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할 때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성하게 하고 있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가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요새 이제 굉장히 덥고 이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는데 집집마다 에어컨을 다 트니까 에어컨 소리도 많이 들리고 요새는 또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아주 여러 소리가 이렇게 나지요.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요. 있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성성한가? 듣는 마음이 성성하는 그 단계에 가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서 거기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빼앗겨. 마음이 그 소리에 딱 머물러 버려. 그러다가도 빨리 그 듣는 마음에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 있는 소리에 그냥 끌려가서 자,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이제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러면 되게 시끄럽게 하네. 이 생각이 먼저 나. 뭐라고 막 소리가 들려.
아, 되게 시끄럽게 하네. 시끄럽게 하네. 이렇게 생각이 탁 난 것은 뭐예요? 소리에 끌려가 버린 거죠. 소리를 듣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면 되게 시끄럽게 하네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소리에 끌려갔구나. 바로 알아차려버려.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죠. 또 저 사람이 내보고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탐탁치가 않아. 그러면 바로 화가 확 나. 그러면 그것을 듣는 마음에 있지 않고 내가 소리에 끌려가 버린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소리가 나면 또 마음이 확 움직여. 그러면 듣는 마음에 있지 않고 소리에 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이 성성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소리에 끌려가고 끌려가서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걸 알아차린다라고 잘 말을 안 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내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붙잡아서 다시 듣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문 공부가 정말로 대단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10분만 쉬십시오. 차도 마시고 초콜릿도 좀 드시고 과일도 좀 드십시오.